전문 스펙이나 다른 단위에서 하는 게 맞겠다. 그다음에 공무원으로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대한된 역정상 대선 방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행할 수가 없고 대선 방침에 대한 논의를 할 때는 저는 그 독재인 후보 전술을 구사하는 걸 일환으로 논의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개념보다는 이게 되는 게 원칙이다라는 기준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되게 만들까 이런 입장에서 안은 안 들어가고 일단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 자세 아닌가. 그렇지 않고 이런저런 가능성을 놓고 뭐 이게 될까 이렇게 하는 동안에 시간을 가기 때문에 어쨌든 그 꼭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되게 만드는 것이 원칙이고 그런 입장에서 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지혜를 짜서 모아서 그것을 일환으로 해가는 것이 일단 우리 새정치 특위의 논의 방식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평가에서 노동주의 진보정당을 건설한다는 것을 동의한다면 그것을 건설하는 가장 적절이고 빠른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안을 현실성을 어떻게 하면 부여할까라는 입장에서 의견을 좀 모아가는 게 맞다. 논의 순서가 이번은 안 하고 3분 하셔서 이렇게 되버린 건데 저는 지난번하고 완전히 또 이제 굉장히 달라졌죠. 이제 우리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사실 1997년도 말, 뭐 그때 당도 없었죠. 민주주의 시위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내 땅에 해당하듯이 민주노총 후보로서 민주주의 시위로서 위원장을 초대위원장을 출마하셨죠. 그야말로 2%대 득표율을 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 과거와 달랐던 점은 뭐 그게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대중적 토대라는 노동조합은 대중적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명배했던 그 백만가 중심의 진보정당이 아니라 이게 민주노동당이 수긍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전후 전술을 써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의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지지할 정당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뭐 그런 의미에서 그 기존에 해왔던 아까 진보 정치 운동에 대한 일기사역에 대한 평가가 있었지만은 총체적인 실패를 해왔던 측면도 있지만 기존에 쌓아왔던 성과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돌파하는 부분들은 현재의 조건하에서는 필연적으로 후보 전술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조합원 대중을 모아서 이것을 멸망을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 지금 현재의 대선에 있어서는 하나는 노동의 그 정책 의제나 가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 대선 권력 교체기에 실현돼야 된다는 강력한 열망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어쨌든 권력 교체에 대한 열망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후보가 없이 이것이 가능하냐. 사실 지난번 우리 총선에서 민주노총이 그 지지 후보와는 별개로 각 당하고 정책 연합을 했어요. 했는데 소위 통일당 같은 경우도 그 정책 연합을 한 부분들이 다 그 선거의 과정에서는 실종이 되어버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측면들로 볼 때 특히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익이 되는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총선과 다르게 당이 없더라도 이런 것들이 후보 전술이 당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우리 다 대부분들은 다 동의를 하시는데 이런 거 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구체적인 대안이 뭔가 조합원들로 하여금 야 이거 좀 하자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반성만 한다고 뭐 조합원들이 모이겠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이런 권력 교체에 구체적으로 우리 후보를 내가지고 우리 의제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새롭게 하는 것들이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다고 설득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결합해야지만이 마찬가지로 뭐 권력 교체라는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후보가 이 내용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그런 내용들을 야권 단일화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지 실현이 불가능하다면 뭐 독자적으로 완주라도 진짜 하겠다는 과거 15년 전에 우리가 처음 국정 21을 만들었을 때의 그거로서 각오로서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 부대를 만들어 나간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현재 기존의 정당 구조와에서 다 찢어져 발려 있는 속에서 통수가 실패한 게 뭐냐? 저는 간단히 우리 자체의 부대가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아까 얘기하셨듯이 각 정파로 찢어져 있는 속에서 통수를 만들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부대가 없이 각 정파 속에서 우리 그냥 통합하면 좋겠다라는 당위성만 가지고 운동을 했는데 그야말로 이 정치라는 건 돈 놓고 돈 먹기 자기 실력 가지고 하는 거였다는 거죠. 사실 그것을 누가 뭐 대신해 주지도 않는 거고 통진당의 비례대표 후보 뭐 선거 과정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부대나 우리의 어떤 그 세력을 만들지 않고 그냥 민주노총 기존의 어떤 뭐 정책이나 이것만 가지고는 아마 일부에서 생각하시는 뭐 정말 권력 교체라는 부분들도 우리 진보 진영 자체가 이렇게 그야말로 4분 오열돼가지고 하나의 그 힘으로 뭉치지 못했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지금 같은 판에서는 권력 교체라는 부분도 불가능하고 또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는 부분들도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반드시 해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실력이 되는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처음이죠. 우리가 오늘 두 번째에서 처음으로 이제 안을 던진 거고 요 자료에 보면은 24일 날 또 단체들 모여서 단체들한 의견도 구하고 9월 3일 날 또 이제 한차례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파문이 있는지 또 지지가 강한지 이런 부분들 검증하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대선이 앞에 있으니까 독자적인 대선 후보를 내가지고 하는 거를 기대를 할까? 저는 별로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민주노총이 어쨌든 진보정당을 통합진보당을 통해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진보정당은 아니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진보정당을 새롭게 건설하는 이런 부분들이 대선 때 노동자 민중 후보를 내세워서 뭐 이런 투쟁을 통해서 진보정당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미 이제 뭐 민주당 후보들이나 안철수나 이렇게 대중적으로 많이 떠 있는 상태에서 그 이상의 후보를 내지 않는 이상은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97년도에는 어쨌든 노객투 투쟁을 하면서 권영길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 민주노총이 딱 독자 후보로 이렇게 가는 거는 조금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은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이걸 딱 보면서 민중현 선제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독자 후보를 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제외한 정당들과 함께 민중 경선제를 하는데 그 후보가 예를 들어 경선제 해가지고 통합진보당의 후보가 됐다. 이러면 이후로 우리는 진보정당 건설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민주노총의 통합진보당이 이렇게 되면서 민주노총이 기대하는 거는 민주노총이 독자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여기 평가를 한 이런 거에 동의한 진보 세력들을 어떻게 모아낼 것인가. 저는 여기에 더 중점이 가야 되고 여기에 더 기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모임을 먼저 세력들을 모으고 이 세력들 속에서 대선과 관련해서 후보를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논의가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냥 민주노총 중심의 독자 후보만 얘기가 되면은 좀 현장하고 유리된 이런 얘기만 될 것 같고 좀 이렇게 파괴력 있게 나갈 수 없는 이런 부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진보신당하고 2008년도에 분당한 이후로 어쨌든 현장에 염원이 진보정당 대통합을 요구를 많이 했었고 그걸 민주노총이 어쨌든 방침으로까지 결정을 해서 1년 넘게 노력을 했었잖아요. 실패를 했는데 다시 이제 통합진보당도 있고 진보신당도 있고 여기다 또 민주노총이 하나의 뭐 정당인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면은 오히려 더 너무 분산이 되고 모아지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민주노총이 중심이 돼서 지금 우리가 평가하고 성과 한계와 관련해가지고 논의를 했었는데 이런 거에 동의하는 진보 세력들을 지금은 어떻게 좀 모아낼 거냐 이게 더 우선적으로 하고 그 이후로 후보와 관련해서 저는 논의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해서 모아하는 과정이 후보 전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강력한 후보 전술 그게 모아하는 집중성 있게 모아하는 과정입니다. 라고 보는 거죠. 질문 그 부분은 제가 조금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 전체에서 이런 거를 고민해 볼 수 있는 단계가 사실은 민주노총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진보 민중단체 집행 책임자들하고 이제 뭐 내부적으로 하여튼 좀 대선 어떻게 할거 이런 얘기 해볼 건데 아무 안도 없이 우리 하기 어려운데 올해 어떻게 할까 이러면 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뭐 그렇다고 예를 들면 몇몇 그 노동단체나 그런 노동단위들이 그러면 뭐 우리가 후보에 내볼 테니까 해볼래 이렇게 안을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남한사회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이번 대선에서 예를 들면 이런 계획을 확정한도 아니고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안이 있어야 그거 관련해서 동의한다 안 한다 저거 안 된다 우리 이런 논의가 이제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내부에 다시 현재 재단체들은 이런 고민인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 다시 이렇게 논의가 들어오는 과정에 어쨌든 이런 안조차 이제 없으면 이게 논의 자체 테이블 자체가 만드는 게 어려우니까 최근에 이제 진보신당단이 이렇게 간담회하는 건 제가 좀 들었는데요. 거기는 어쨌든 그런 이제 안들이 있는 거죠. 올해 어떻게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민주노총은 내부 평가 열심히 하고 지금 이렇게 현장 단위 이런 걸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러면 그거 그냥 알아서 하세요 민주노총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대선에 어떤 전술을 쓸 건지와 관련된 안이 있지 않고는 그 단위를 모아서 제안하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 대선에서 민주노총이 그런 중심의 역할을 할 건지 말 건지의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예, 어떤 질문 있으시죠? 공무원도 좀 진행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이게 말씀 길어서 좀 중간에 약간 놓쳤는데 결론은 통합진보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이라는 대중조직이 엄청 반성하고 이 자체가 통합진보다 현재 통합진보다 하는데 압력이 되고 그럼 통합진보당은 많이 반성하고 그리고 당하는 얘기지만 통합진보당은 국고 보조를 통한 정치 조직이기 때문에 정당이기 때문에 선거라는 그런 무대에서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되고 그런 측면에서 대선 후보는 당연한 얘기고 통합진보당 후보가 나와야 하는 거고 그럼 우리는 지지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안 된다는 게 그렇게 안 된다고. 정위원장님도 그런 얘기죠. 그런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를 지금 구하는 지금 이 정치특위 아닌가요? 내가 좀 반대기에. 그렇지. 예, 뭐 그걸 극복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뻔히 보이는 그 루트를 우리가 극복하자는 방안을 나가는 게 정치특위 아닌가요? 논의의 전제가요. 논의는 좀 일사불란하고 조합원들이 팍팍 움직여주고 참 더할 나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위기에 빠진 통합진보당을 살리는 기능인 것 같기도 해요. 이 자체로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도 이제 냅시다 내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말을 못하겠는데 제가 이제 근국에 있는 어느 정치 감각이 있는 분한테 들어봤어요. 독자고 내자는 입장에 갑자기 대세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아까 누가 그랬죠. 이 민주노총이나 통합진보당이 그게 그거로 보여지잖아요. 조합원들. 그걸 지금 나서 반성하고 있어도 시원찮다네. 한마디로 밖에도 말도 못하고 그냥 알았어 하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려갔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거냐 빗돌기로 저런 짓을 하냐 막 상상이 돼요. 그래서 여기 쭉 표를 보니까 정말 시간 없구나. 시간 진짜 없잖아요. 이게 단체로 돌아가면 또 여기 민중의 힘, 민중진영에는 통합진보당에 걸쳐있는 단체도 있고 적대하는 단체도 있고 그리고 적대라는 말이 다 등한시하고 있고 온갖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안을 받고 이게 도대체 뭐냐에서부터 그 내부의 논의가 모아지는 과정을 상상해보면은 좀 끔찍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일사불란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걸 민주노총이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실력이 있는가. 제가 아까 휴식 시간에 간을 좀 봤습니까? 다른 단체에 간을 봐갖고 그 정도 한번 이런 정도로 한번 해볼만 하겠다 이런 것이 뭐가 모니터링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정하고 딱 던졌는데 지금 우리가 몇 주간 했던 논의를 똑같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에 가서 뭐 일은 벌어졌고 그리고 이게 의지들이 모아져야 돈도 내고 사람도 내고 하잖아요.
막말로 해서 뭐 대선 뭐 지역 조직을 만들어도 뭐 힘있게 꾸려지진 않겠지만 뭔가 특수함이 필요한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좀 현실 다 필요성 운동하는데 타산이 면밀해야 된다.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다. 이게 좀 타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가 참 좋은데 세부적으로 독자 후보 전술을 쓸 경우에 민주노 쪽이 그걸 어떻게 완성해 갈 것인가라는 것은 사실 지금 없어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기존 정당이 아닌 조직에서 어떻게 전국적인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있던 게 아까 잠깐 얘기됐지만은 독자 후보 전술 관련해서 계속 끝까지 갈 것인가라는 것도 또 남아있는 과제이고. 근데 대부분 다른 의견 그룹이나 노동단체도 마찬가지로 고민이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그러니까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대선 국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정책 연대 그리고 후보 전술인데 독자 후보는 어디까지 갈 것이다 이 정도.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처음부터 아까 얘기한 대로 진보 진영의 정당까지 포함한 원샷으로 한번 할 것이냐. 진보 진영 자체 할 것이 아니면은 통합진보당 관련해서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 마음속에 가지고 있거든요. 통합진보당은 끼어들지 마라. 우린 간다. 근데 왜 계속해서 이쪽을 붙이려고 그러냐. 그리고 결과적으로 조직이 있는, 제가 보더라도 당이 분당을 하고 뭐 하더라도 저는 지금에 있는 통합진보당의 조직이 훨씬 더 우리보다 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경선을 할 경우에 통합진보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자, 독자 후보를 추진한 우리가 몇몇 조건을 갖다 걸지 않은 이상은 저는 당에서는 전부 다 후보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얘기 하니까 뭐 노력은 여기서 하고 또 결국은 저기서 다 가져가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 보고 낼 것 같은데요. 이거 보고 좋은 판이다 내자 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효율적인 진보 역량들은 엄청 강화됐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통합하는 통합 역량이 없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통합 역량을 갖추는 것이 우리 민주노총의 실력이고 향후 진보 운동의 명언이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대부분 의견에 공감을 하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대선이라는 국면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제가 이제 완주 끝까지 해야 한다는 이런 식의 논리로서 혹시 이제 발을 맞아보는데 그 대선 후보 전술의 무용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대선이랑 뭐 김태현 의원도 있지만 대선이라는 공간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는 측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대선이라는 국면이 엄청난 중요한 국면이고 또 향후 10년을 좌우할 수 있는 현재 이제 우리 정치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참여를 해야 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노려는 과정들이 선거공학적 측면에서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정당이 있고 과거처럼 진보 정당이 있고 그렇다면은 선거공학적 측면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의 그 득표 속에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이 정도 뭐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진보 정당이 없습니다. 현재 국민도 그렇고 또 나가는 정당도 그렇고 진보 신당도 그렇고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정당이 없기 때문에 단지 선거공학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선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취할 내용들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대선 국면이라는 게 단지 몇 프로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진보 정의를 확산시키고 투쟁하고 이런 과정으로서 우리가 이제 필요하고 또 하나의 과정은 실제 우리 대선이라는 과정 속에서 그런 대립적 의견을 모아내면서 진보 정당 또는
진보 주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생각한다면은 대선 속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대선 공간이라는 거. 버릴 것이 아니라 참여해야 된다. 물론 약간 이제 단지 민중 영성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선거라는 측면만 생각한다면 그건 뭐 우리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은 뭐 우리가 그 현실적인 상황들은 골치 아픈 문제가 많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거공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대외적 의제를 확산시키고 그걸 침투시키고 국민 승리 유지실 때나 그 위에 계속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 당건설 과정 속에서의 우리 중유체를 만드는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야 한다. 그리고 완주 여부도 지금 우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완주 여부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그 후보 중에서 뭐 진보신당이든지 몇 군데에서는 끝까지 나갈 겁니다. 끝까지 나갈 건데 아마 또 혹시 민주경선이라든지 통합이라는 과정 속에서 한다면 그 전제를 달 거예요. 완주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완주를 한다면 참여하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또 통진당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대전적 조직적 힘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많은 대중들이 새누리당에 대한 응징을 하겠다는 열망들을 무시하고 우리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것은 또 민노총의 의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열려 못해. 분명한 우리가 우리 목적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실존됐던 그런 진보주의를 확산시키는 부분. 실제로 여기서 보니까 우리 16페이지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내용들이 보면은 이제 밑에 민노총 이 과정에서 가장 기만적인 새누리당 박근혜를 극하고 동의하는 민주당을 비판 견인하기 위해 총파업을 강한 총력 투쟁 노선을 심게 구체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전반적인 이게 목표가 물론 이제 초안이니까 이건 뭐 이제 급하게 만들었으니까 뭐 이해를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민주노동당이나 뭐 이제 그 당이 있을 때 우리가 선거 전술 방침 수준에서의 논의이지 우리가 지금 그 진보 정치운동 차원에서 지금 이제 접근을 하는 이 안은 아니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강한 진보적 의제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 민주노총 또는 다른 대중적 조직들과 같이 그분을 확산시키고 그걸 좀 결합하고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실제로 이제 진보적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선거공학적인 측면에서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분명히 선거라는 측면은 대선이라는 측면은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 단지 선거공학적 측면이 아니라 아까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 속에서 참여를 하자. 우리가 이게 논의를 아까 지적당한 거 방식을 바꾸면서 효율적일 줄 알고 바꿨는데 효율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돼서 일단 죄송하고 일단 대선 관련된 얘기 쭉 하셨는데 이진숙 동지만 좀 얘기를 안 하셔서 한 마디 듣고 이 토론은 일단 쟁점 있는 거 중심으로 마지막 정리해서 이건 뭐 지금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로 다시 이제 우리 조직 내 논의 세특위 내에서 집회나 이렇게 통해서 논의를 하는 걸로 좀 두고 오늘 이게 확정해서 결정하실 건 아니죠. 의견들은 이런 의견들이 있는 거로 좀 그렇게 돼서 여전히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진숙 동지 얘기만 듣고 요 토론을 마무리를 하고 앞에 얘기 못했던 거 한번 쭉 같이 점검하는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오늘도 이제 2번을 안 하고 3번을 했는데 실제로 민주노총이 대선까지 가는 경우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잖아요. 후보를 내든 안 내든 간에 하반기라는 조건이 2번 관련한 전조직적인 토론을 하기는 사실은 한계가 굉장히 있죠. 근데 이제 만약에 민주노총이 후보를 안 내더라도 뭐 여태 대선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조합원들과 함께하는 정착을 상당히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대선 때 후보 전술을 고민하자라는 분들은 어쨌든 3번을 통해서 2번으로 갈 수 있는 추진력이 붙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발제문에도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고 당논의를 당장 하는 것보다 대선 논의를 하는 것이 통합력을 만들어가는 데는 좋은 방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방식을 너무 뭐 세세하게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이건 뭐 안 되면 나중에 표현하더라도 이렇게 각을 세우는 방식으로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아까 제안하신 방식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저는 두 가지 정도, 뭐 두세 가지 정도 전제라고 해야 되나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논의 착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아까 이제 논의를 하면서 계속 97년, 2000년, 2008년이 계속 이제 회상이 돼요. 이제 만약에 우리가 하게 후보 전술을 쓰게 된다면 이제 97년 같은 그런 거를 이제 몰아가야 되는 거죠. 사실 이 결과가 정치적인 성과치로 이제 뭐가 남을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제 내부 결집이 가장 큰 목표를 두는 거잖아요. 그런 거고 이제 그 세 번의 대선을 돌아보면은 사실 당 2008년은 사실 그냥 민주노동당의 선거운동이었던 거고 97년이랑 2002년 대선은 약간 이제 민중진영, 민주노총 안에 좀 움직임들이 사실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당도 막 여러 개 생기고 국가까지 포함을 한다면 여러 가지 분화가 된 건데 저는 이제 이 상황에서 대선 전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면 일단은 당 문제가 저는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당을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저는 아까 금속본지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 나오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통진당이 먹을 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들끼리도 또 쌈나고 뭐 사실 민주노총이 당들과 경쟁하는 하나의 조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저는 이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방식이 당들을 승복시키는 법원 당 문제에 관련해서는 판단이 있어야 된다. 당들과 민주노총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민주노총 안에도 그렇고 뭐 당들 안에도 훨씬 분란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97년, 2002년에도 그랬는데 사실 우리 논의가 너무 이제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중심으로만 되는 것 같아요. 노동자 민중 후보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 지지하는 시민단체를 꾸면 민중단체의 역량을 다 모아야지 이게 판도 나오고 조합원들한테 얘기를 할 때 제일 메리트는 이거죠. 민중단체가 다시 모아서 한다 이거잖아요. 97년 힘이라는 게 사실. 근데 좀 논의 맥락에서 많이 좀 반가되는 게 뭐 개별 단체들이 어떻게 동의를 할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당들의 분화나 지금 통진당 사태가 이제 민주노총에 굉장히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처럼 민중운동 자체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민중의 힘은 통진당이 가입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 갖고서는 지금 개정휴업 상태가 된 지가 몇 개월이 됐어요. 사실 그 민중의 힘 말고 지역에서 상설연대체가 있는 데가 인천밖에 없거든요. 인천이 남대체가 있는 건데 인천도 통합진보당 출범하고 나서 이제 기탐당 세력 문제 때문에 재가입을 받아야 되느냐 마느냐 이걸 4개월을 논의했어요. 이것 때문에 조직 힘이 진짜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통진당 문제나 진보정당 분열 이런 문제들이 사실 민중운동에도 사실 다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민주노총이 제안을 해서 후보 전술을 쓴다는 게 저는 일단 민주노총에는 뭐 어쨌든 판만 잘 나오면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운동 전체에도 사실 과연 그런가 사실 그거는 민주노총이 책임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전에는 민주노동당 하나만 있던 시절에는 사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이 결의하면 민중단체들도 지지해주고 97년 대선도 저는 그랬다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들 힘을 보태줬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당들은 경선은 안 되는 거, 이거 가능한지, 그리고 전체 민중운동 진영의 이 후보 전술이 통합력 형성에 기여하고 민주노총이 책임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거는 저는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민주운동 진영이 전동만 해도 바로 작아져 있다는 얘기가. 돈 주면 거기서 뭐, 그럼 여기다 그래서 간을 좀 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리, 야, 그래, 이렇게 좀 팔을 크게 짜자. 뭐, 들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간을 보려고 이제 낸 거래. 근데 이게 아무도 제안하지 않으니까 민중진영은 지금. 왜냐하면 민중진영 대선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우리랑 비슷하게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해도 마찬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어쨌든 민주노총이 어떤 제안을 하면 모아서라도 얘기 듣지 않는 건데 그때 안도 없이 만날 수는 없어서 오늘 초안이 이제 나온 건데 이거 가지고 한번 얘기해보고 가는 대응을
그게 될 것 같고요. 이건 바로 이제 뭐 확인된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대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중적인 열망도 그렇고 새누리당 박근혜가 권력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건 이런 뭐 전체적인 공감대가 민주당을 떠나서 일반 대중에게 또 있음을 이제 확인하는 거고 그런 쪽에서 지금 현재 국민당 그다음에 민주노총 이런 제 문제들 다 확인된 이런 문제에서 민주노총이 대응을 할 거냐 해도 두 가지 방식이 있죠. 후보 전술을 써서 할 거냐 아니면 뭐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노동제로 대중투쟁을 통해서 할 거냐 이 두 가지 정도에 대한 판단은 조금 더 남아있는 거라고 보고 후보를 낸다고 할 때 이제 훨씬 더 복잡한 공정이나 논의들이 이제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마침 다행히 어저께 MBC 뉴스 보니까 18대 대선 후보로 박근혜가 됐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하더라고. 좀 하는 사람이 경선 끝나고. 그래갖고, 박근혜가 19대 때 안 나오는 모양이구나. 뉴스를 그랬는데, 그 뉴스 못 보셨죠? 보니까, 그 마지막에 박근혜 되는 거 발표하는데, 18대 대선 후보 박근혜 됐다고 발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오는구나. 농담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과제들이 있음을 확인하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노총의 공식 안도 아니고, 오늘, 우리 내부의 이제 토론에서 이런 방향이 어떤가를 가지고 이제 논의했다고 하는 이런 수준에서, 이 과정을 나중에 모을지는 마지막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회의나 이걸 어떻게 진행할 건지는. 그리고, 그러면 아까 그 토론 중에 이번 영역 좀 그런, 새롭게 우리가 상을 만들어준 그 진보정당의 노동 중심성이나 세종특위가 그런 당면 과제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와 관련해서 자료로 보면 7쪽부터 10쪽까지 있는데, 관련돼서 조금 의견 좀 주시는 정도 수준에서 토론회를 좀 마무리하고 일단 마지막 거는 최종 마무리 어떻게 할 건지 끝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요건 가지고 참고로. 참관하신 분 중에서 잠깐 참고로 말씀하실 때 있어서 잠깐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희 민주노총 전 대외협력실장입니다. 그래서 소장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합진보당 당원으로 아직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동기들 좀 생각하는데 좀 참고가 혹시 될지 몰라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지금 민주노총 평가에 의하면은 기존 정당은 이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 대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민주노총이 민중진영을 묶어서 기존 정당하고 별도로 독자적으로 하고 2단계로 또 경선도 해야 되는 2단계 경선하는 것 자체를 또 인정해 주는 것이 돼요. 논리적인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피할 수 있는 방안은 이런 방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주도가 돼서 진보 원탁회의나 진보 연습회를 열고 노동자 민중 대선운동 본부 같은 걸 전환할 거 아닙니까? 아까 계획에 따르면 일종의 노동자 민중 대선운동 본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후보를 선출할 텐데 이럴 때 기존 진보 정당 이름으로 여기 참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정당이 여기에 힘을 실을 수도 있죠. 자기 정당 이름으로 후보를 안 내고 그래서 일종의 이제 노동자 민중 대선운동 본부 이 이름으로만 대선 경선이든 추대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이제 힘을 모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기존 정당의 실패라는 그 평가도 이제 받고 또 새로운 또 노동 중심의 대중 진보 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토대라는 우리의 그 목표에 부합하는 이런 과정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단계로 가는 것도 번거롭고 1단계로 끝내야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1단계로 끝내야 돼 또 기존 정당 이름을 다 허용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래서 그런 방법도 이제 있다는 말씀. 그리고 기존 정당들도요, 지금 아까 이제 무조건 후보 낼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 함께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게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감독님성. 여기서 제안하는 건 어쨌든 세정특위가 그 역할을 해야 되고 기존에 지금 여기 오신 분 정도가 아니라 각 산업 지역별로 그런 그 무대를 공공수협회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뭐 검속에 뭐 실천당했던 뭐 검속에 세정특위든 뭐 이렇게 해서 좀 그걸 좀 이렇게 대중적인
부대들을 만들어서 이런 토론이나 정치 사업이라든가 뭐 정치 투쟁이든 뭐 이런 부상 사업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의견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노동 중심의 진보정당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사항 아까 이제 김현 위원장이 발표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의견들도 있으면 좀 이렇게 한마디씩 하셔가지고 지금 원래 시간이 6시가 다 돼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언하겠습니다. 이제 정당을 만들어 놓고 그 우리노총 자체가 그 당과 괴리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새로운 진보정당이라면은 만약에 건설되면 그런 측면에서 즉 그 당과 민주노총이 새로운 당과 민주노총이 결합도를 높여야 한다. 당이 민주노총, 노동이 당을 결합도를 높여야 한다. 즉 대리 정치가 아니라 직접 정치를 해야 돼. 직접 정치라는 것은 꼭 우리가 나가서 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인적 측면들 또는 어떤 정책적 측면이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체적으로 만들고 주체적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는 그런 그 당이론적이지만 그런 원칙 속에서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 구체적인 방안으로 현장위원회 또는 산업별위원회든지 그래서 그 속에서 현장의 의제나 산업별 의제나 이런 부분을 관철시키고 민중 의제나 또는 노동 의제나 진보적 의제를 관철시키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지 뽑아놓고 그 사람 이제 의원들한테 맡겨놓다 보니 결과적으로 당과 민주노총 노동은 점점 더 벌어지고 결국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났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제가 표현을 이렇게 말하지만은 대리 정치가 아니라 직접 정치를 해야 한다. 즉 그 민주노총과 노동과 또는 진보 진영이 화학적 결합과 결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일단은 해야 한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인적 측면, 정치적 측면들, 조직적 측면들 이런 측면에서의 결합도를 높이는 그런 만들어야 한다. 이런 측면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수준에 머물러가지고 노동자 중심성 있는 정당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진보적 자유주의자하고 과거에 자기 정치성 갖고 있는 분들도 뭐 자본주의 넘어가서 대안세 만들어라는 거 아닌가? 라고 이제 하나 싸가지고 합의합시다.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죠. 그럼 50년 뒤 될지 100년 뒤 될지 대안세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 대한민국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분명히 지향인데 저는 여기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 설명에서 노동중시의 진보정당이라는 게 1번 난 거는 이거 맞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적어도 구체적으로 정당이라는 게 이제 말하는 권력을 말하는 게 하겠다는 것이고 권력을 해서 민중들, 노동자들의 삶을 진짜로 바꾸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예컨대 뭐 50년 뒤 얘기 아니라 3년의 과제, 뭐 10년의 지향 이런 식으로 해서 지향은 예를 들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대한사회에 대한 어떤 좌표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고 3년은 이제 그 지향에 터잡아서 매우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에 이제 투쟁 과제, 당에서 할 것들 또는 민주에서 할 것들 이렇게까지 돼야지만 그것이 노동 중심성을 가지면서 한편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게 아니냐 이런 정도까지가 돼야지만 저는 좀 말이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노림수는 뭐냐면 이렇게 좀 구체성 그러니까 말하면 무슨 뭐 이렇게 세력화되는 것도 사실 되게 추상적인 얘기인데 세력화해서 뭐 해야 되는데 우리 노동자들의 삶이 좋아지고 뭐 민중의 삶이 좋아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논의를 시작하다 보면 불필요하게 정파끼리 막 상대방 딱지 붙여가지고 막 그렇게 갈라치기 하고 균형하고 담론 수준에서는 A뿔 따고 는 B뿔 따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지양할 수 있다. 즉 논쟁 자체가 좀 더 구체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는 측면이 이런 양가로 1번 속에서 좀 이렇게 보완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사실 2번과 3번은 제가 이제 연맹에서 정상당에서 제일 고민스러운 겁니다. 아무리 자료를 뒤져보고 실천을 해봐도 실천 경험들 뒤져봐도 노동자파하고 당은 이거 완전히 다른 거더라고요. 진짜 완전히 다른 거더라고. 작동 원리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개 연맹이 아니라 민주노총 농대되면 존재 자체가 사실 정치적일 수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내셔널 센터이기 때문에 사회적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일개 연맹에서는 이제 공공운수 무슨 뭐 추진해서 뭐 민중애들 이렇게 차용해서 어떻게 해보자 지역에서 만나보자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솔직히 고백하면 우리 연맹 단독으로는 불가능한 그림이야 이게. 다시 말하면
당과 노동자의 관계 설정 문제에서 당은 당이고 노조는 노조다. 근데 상호 발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한다는 거죠. 상호 발전하기 위해서 너랑 나랑 다르다는 사실. 하지만 공통의 지향을 갖고 있는 거죠. 다만 역할은 한 거예요. 이 문제를 3번 영역에서 분명히 하는 거고, 그러면 다르되 같은 지향하는 그 소위 말하는 작동 방식과 이것들은 어떻게 짤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제가 이해할 때는 두 번째 영역이거든요. 말하면은 대중조직구로서 당원일 수도 있고 당원이 아닌 사람들도 대중조직인 내셔널센터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말하면 일상적 정치 실천할 수 있는 체계를 과연 우리가 불가능한가? 왜 스웨덴이랑 동맹을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는데? 하고 있잖아요, 동맹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우리는 왜 못하는데? 모두 이름을 하는데, 정당화 같이. 그죠? 그러니까 벤치마킹 사례가 얼마든지 있는 거고, 우리의 결정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하고, 만약에 이것이 된다 한다면 이건 거꾸로 이 정치란 영역이 노동운동 영역보다 훨씬 더 의제가 넓고 시야가 넓기 때문에 이것이 노동운동의 지평을 확장시키는데 오히려 이제 밖으로부터 이제 자극을 줄 수도 있다. 좋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개연맹은 도저히 안 되니까 민주노총이 말하면 이 당원뿐만 아니라 당원이 아닌 사람 우리 조합원까지도 말하면 일상적 정치 실천 단위 또는 일상적 정치 실천 체계 그걸 위한 프로그램들 그리고 그 속에서 당과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이 만나는 공간 또는 방식 이런 것들이 실제 사례가 무지하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실천 방식으로 이 두 번째 영역에서 좀 더 구체화시켜 잡아낼 수 있다 한다면 이거야말로 노동중심의 진보정당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두 번째가 제대로만 된다면 아까 우리 윤덕시 동계 얘기했던 그런 그 정치 누가 할 건데 이병영 혼자 할 거야? 그렇지 않잖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폴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폴이 되게 튼튼하니까 또 일정적으로 당을 만나니까 구체적인 공간에서 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 이제 1번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체성 문제, 2번 문제는 아까 이제 대중조직에서 말하는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단위들. 연맹은 안 되지만 내셔널은 반드시 할 수 있는 거 사례도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보완되면은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의미. 네, 또 야당의 왼쪽 방을 쓸 생각이 없고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은 여전히 우리는 독자적 진보정당의 길로 가야 되고 그런 과정이 하여튼 연말까지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뭐 지방선거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아마 하반기에는 이제 이게 좀 준비가 좀 돼야 될 거 내년 하반기 정도는 그런데 그러려고 그러면 제가 보면은 아까 우리 김철원 동지도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민주노총이 정치를 할 수 있는 조직 시스템으로 편제가 돼야 돼요. 제가 노동위원장 할 때 계속 우리 백인남 동지 얘기했는데 서울이 때도 얘기했는데 지금에 있는 그 지역본부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초 단위로 다 편제를 해야 돼요. 이거를 노조를. 근데 그게 이제 당이 아까 역으로 노동조합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실제로 왜냐하면 저희 지역만 해도 제가 이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노조 협의회를 만들었는데 이제 또 공무원 노조도 있고 하여튼 구단위마다 다 있는 노조들이 있어요.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자동차 판매 지점도 몇 개씩 있고 생명보험회사 지점도 있고 증권사 지점 엄청 많아요. 수십 개가 되는데 그거 다 노조에서도 관리를 못하고 완전히 그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게 지역이라고 지역. 네, 그런 거고 그래서 얘가 예전에 민주노총 개항할 때 노동과생이 아무리 갖다가 해도 다 뿌릴 수가 없는데 지역위원회 하면 내가 배달해주겠다 그랬어요. 지역위원회에서 쫙 한 바퀴 하루에 돌면은 다 돌죠. 그 지점 분해까지. 이런 정도로 이렇게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아까 뭐 민중의 집 그런 게 아니라 당이라고 하는 게 지역 거점으로 해서 가는 거고 그런 부분이 노동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활동을 만들어 나가는 시스템을 같이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구 단위로 뭐 노조 대표자 회의든 뭐든 이렇게 좀 편제를 해서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당도 여기도 전환하고 당도 이제 그런 노동 반면자체 조직하듯이 당은 노동부터 조직을 해야지 매일 아침에 가면 커피 마시러 가면 어느 오늘 본회장 당원 생일이고 뭐 이런 거부터 해서 하는데 일체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다면 예전 민주노동당이나 진보당은 노동에 대한 이제 이해가 상당히 부재한 그런 거기 때문에 양쪽이 그런 거를 좀 맞춰서 같이 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번에. 그러면은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어떻게 뭐만 할 게 아니라 좀 우회해서
정말 노동 정치를 어떻게 지역과 당과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연구단위도 좀 만들고, 예, 뭐 또 이렇게 간부대우도 좀 이렇게 하고 그래서 토론회도 좀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내실 있게 올해 좀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도 조직화 사업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서 예, 독자적 정당 한번 제대로 만들어보자 이런 말씀드립니다. 울산의 당구직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각 구에 아무래도 노동자들 밀집되어 있고 대공장이 있으니까 쉬운 면이 있을 텐데요. 각 지역에는 노동위원회가 있어요. 있어서 노동자 당원위원회 따로 합니다. 여러 가지 업종을 해서.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거 하는데. 그 내용은 없어요. 와서 모여갖고 그래서 울산 도고 당신들 아는 경우는 아무것도 없다. 해보자. 이렇게 해서 뭐 노동위원회가 활성화됩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뭐 그런 고민이 실제로 서울 지역 같은 데 필요할 것 같지만은 저희 공무원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대공장이 많고 당원 집중도가 있다 보니까 세종공원 같은 경우는 저번에 반수가 가기가 당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집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막 당 얘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그냥 이름만 당원으로 해놓고 선거 때 세공제 주고 뭐 찍어주라 이거 외에 어떻게 일상적인 활동을 좀 하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 고민이 거기까지 이르러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했대로 또 지역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 있어요. 뭐 카잔데 가서 맨날 노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지역에서 활동하는데 대부분은 하루에 대부분은 현장에서 보낸단 말이에요. 이웃에 아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훨씬 많은 사람이 있고 접근이 용이한데 현장 속에서 일상적인 실천을 할 수 있는 이 컨텐츠를 좀 마련해 주는 그런 구조를 갖춰주는 게 아까 이제 정치 세력과 어떤 예산을 시급한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좋습니다. 좀 민주노총이 분명히 n분의 1의 위치에 있으면서 n분의 1이 아니잖아요. 위치 모든 중에서 n분의 1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새로운 정치 세력화, 진보운동 전체가 참여한 진보 정당 건설을 좀 주도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에 뿌리 깊게 존재하는 거 딱지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좀 약화될 것 같고 좋은 일입니다. 지지합니다. 울산 차고는 모은 케이스, 특수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거 연구를 하면 거기를 사례로 하면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도시형 그 노조 활동, 지역 활동 사례를 만들어야 된다. 서울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들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이 새정치 특위를 중심으로 정치 실천단위로 건설하자면 새정치 특위는 원래 한 내년 1월까지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지금 대기가 좀 그렇게 돼 있죠. 1월까지 해야 될 활동을 제시하는 거예요. 강남까지가? 그렇죠. 이후에 이제 이 새정치 특위에서 논의됐던 것들을 내년 2월 이제 대연대회 채택을 요구하는데요. 저는 이 중심으로 해서 또 내년에 새로운 지도부가 또 판단해서 이 새정치 특위의 활동하고 의제가 채택이 되면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좀 더 확장하고 실천하고 하는 것들은 더 새로운 집행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정도를 저희가 합의할 수 있는 것만 있어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 실행할 수 있는 안 자체를 새정치 특위라고 하는 구조 내에서 저번에 저는 이제 강조한 게 상층이 항상 분열돼 있으니까 문제라고 얘기했듯이 상층에서 새정치 특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 가지고 내년도에 실행할 수 있는 안을 합의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의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거는 문구가 새정치 특위가 앞으로 기존의 정치위원회가 정치 실천을 담보하는 걸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정치위원회를 대신할 새로운 정치방송 집행 체계라는 표현도 아니요,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조직 결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새정치특위는 만들고 난 뒤에 두 가지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일기 정치 세력화에 대한 평가 전망, 그래서 그거에 기초해서 추후에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새로운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어떤 방향에서 할 건지와 관련된 거를 현장 토론까지 해서 세우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정치환원하고 대선 대응, 이게 두 가지여서 새정치특위는 그래서 공문도 다 내려갔는데 지금 당장은 정치위원회와 중앙 같은 경우는 이제 작동이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안이 만들어서 조직 결정이 되고 나면
조직이 결정한 그 역할은 상설위원회의 정치원회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 조직 결정이고, 새정치특위를 앞으로 계속 이걸로 굴린다 이렇게 할 거는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되는 거죠. 그걸 그래서 가지고 저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좀 있는 거죠. 당면과 현재는 근데 수렴할 수 있는 세정특위밖에 네, 없기 네. 때문에 표현이 좀 그렇게 돼 있는 네. 거고요.